다음 사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익명 씨. 네, 안익명님 어서 오세요. 네, 사연 키워드가 도봉산 무당 무수골? 도봉산을 아세요? 네. 도봉산에 저는 이제 무속인들이 기도 드린다는 거기 도봉산이 좀 많이 뒤졌거든요. 네, 도봉산에서 무당들 많이 죽었습니다. 왜죠? 떨어져가지고요. 도봉산에 이제 그래서 막혀져 있는 데도 되게 많아요. 기도들이다가 네네, 기도 드리려고 올라갔죠. 네. 그래서 아, 도봉산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곳 중에 한 군데죠. 아이고 기도를 갔는데 무수골. 그러니까 잠시만요. 무수골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무수골, 무수리골, 무당 무수골, 도봉산. 무숫골이라고 발음을 해요. 무숫골이요? 네, 발음을 할 때는 무숫골이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숫골. 무숫골이면은 물이 없다라는 뜻인가? 물이 없는 골짜기. 그러니까 없을무, 물수골. 그것까진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그 동네 이름이 무숫골이에요. 우리 뱅진 씨, 안익명 씨 네. 처음이죠? 안익명 씨요. 네. 제가 들어와 있는 닉네임 보니까 초면은 아닙니다. 초면 네. 아니다. 네. 어떤 시청자였죠? 본인이 생각할 때. 되게 점잖으시고 마수랑 형님 같은? 진지하다고? 어떤 면? 죄송합니다. 도봉산 무수골 무당.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혹시 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럼 저희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큐! 액션! 사실 오늘 사연을 너무 급하게 써가지고 조금 문맥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거를 급하게 쓴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오늘 업로드된 기웅님의 귀신빌라 영상 있잖아요. 네네. 저도 오늘 그거 봤는데. 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거기 제가 아는 곳이거든요. 그 영상에 보면 이제 건물주분이 2층 사무실을 이제 변호사분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변호사님이 저희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변호사님을 만나뵐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이제 그 변호사님이 이사하기 전에 그 사무실에 한번 찾아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층에 고깃집 있는데 그 고깃집 옆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이제 계단이 있고 이제 그 계단 쪽으로 올라가면 사무실인데 그 계단 쪽에 이제 동양화가 이제 여러 개가 걸려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한복을 입고 있고 이제 댕기머리였나 이제 쪽집머리였나 이게 조금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젊은 여자의 이제 동양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동양화를 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하다. 무슨 무당집에 있는 그림 같다. 이렇게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서 그 그림을 좀 쳐다보다가 이제 나왔는데 가는 길에 뭔가 시선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넘겼었는데 오늘 기용님 영상을 보니까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용님 영상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거기 진짜 귀신 나오는 거 맞냐고 거기 세입자 진짜 자주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진짜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귀신은 모르겠는데 거기가 초반에 이제 세입자가 진짜 자주 바뀌긴 했었다고 이렇게 엄마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렸을 적에 그 동네에 살았던 기억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도봉동이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였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집값이 싸서 이제 어려웠던 시절에 그 동네 쪽에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좀 특이하긴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집 이사를 많이 다니던 시절에 1층 집으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못 살고 이사를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집 바닥이 너무 습한 거예요. 이제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집이었고 물을 잡아야 되는데 물이 잡히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이제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이제 수맥 위에 지어진 집이어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던 집으로 물이 솟아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물이 솟아오르는 집에서 이제 급하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집이 그 영상에 나왔던 귀신 빌라와 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고슴도치를 키웠거든요. 근데 급하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고슴도치를 둘 만한 공간이 이제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거실 쪽에서 고슴도치를 키웠는데 이제 고슴도치가 이제 그 집으로 이사한 다음부터 계속 그 리빙박스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를 키우는 그 케이스요. 그래서
리빙박스가 작아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리빙박스도 바꿔보고 이제 베딩도 바꿔보고 탈출하지 못하게 이제 뚜껑도 덮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고슴도치가 계속 탈출을 해가지고 주방 쪽 냉장고 밑으로 숨어들길래 결국 이제 방 안으로 리빙박스를 옮겼어요. 근데 이제 방 안으로 리빙박스를 옮긴 이후부터 고슴도치가 자기 집에서 탈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방에서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거실로 나왔는데 그때 살던 집이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현관문이 좀 부실해서 제 복도등이 들어오면 복도등 빛이 이제 현관문 틈 사이로 들어오곤 했는데 이제 밤중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제 현관 쪽을 바라보니까 이제 빛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막 한참 늦은 새벽이었는데 복도등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뭐지? 이제 옆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그런데도 그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아한 마음이 드니까 이제 현관에 이제 투시경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밖을 바라보는데 덩치 큰 남자가 저희 집 문 앞에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덩치가 어찌나 큰지 이제 투시경으로 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상체만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싶긴 했는데 제가 잠결에 나와서 그걸 봤던 거니까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냥 들어가서 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현관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것 때문에 고슴도치가 빛을 피하려고 도망쳤던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고슴도치가 야행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투시경으로 이제 밖을 살펴보는데 그 전날 봤던 그 남성이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엄마 아빠도 다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섬찟한 거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이 4층 꼭대기 집이었고 만약 사람이 서 있다가 어디론가 간다면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거나 옆집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선택지밖에 없는데 저는 분명 투시경을 보고 바로 문을 열었던 상태라서 그 틈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나 이제 옆집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냥 애써 무시를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그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복도에 불이 들어오는 날들이 몇 번 반복이 더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가 사는 곳이 이제 도봉동이다 보니까 이제 도봉산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제 아빠는 이제 새벽이면 도봉산에 가서 이제 약수물을 떠오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암투병을 하시던 때였으니까 아빠 생각에는 이제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랑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 되니까 아빠가 새벽에 종종 저희를 데리고 이제 약수터에 가시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빠하고 도봉산에 있는 약수터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도봉산이 이제 지금도 길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산치고는 정비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봉산 입구에서부터 이제 약수터로 향하는 그 산길이 이제 차도 다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편이었는데, 새벽에 이제 아빠랑 오빠랑 저는 이제 산을 오르는데, 옆으로, 버선발에 이제 흰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그것도 신발도 안 신은 버선발로 이제 성큼성큼 산을 오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걸음을 딱 멈추시더니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시더니 저랑 오빠를 이제 아빠 뒤로 쓱 숨기시는 거예요. 저는 뭐지 싶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봉동이 좀 위험한 동네기도 했고 이제 미친 사람들도 좀 많았어서 그래서 위험해서 그러시는 건가 하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빠 뒤에 숨어 있다가 그 할머니가 사라진 걸 확인한 후에 이제 약수터에 가서 막 약수물을 떠서 돌아온 거죠.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빠른 속도로 사라지시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빠는 일을 하러 나가셨고 저는 이제 오빠한테 약수터에서 이제 약수터 가던 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아침에 그 할머니 진짜 대박이더라. 어떻게 운동화도 안 신고 버선발로 그렇게 산을 오를 수가 있지?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저한테 갑자기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침에 약수터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복 차림으로 산 올라갔잖아 이러니까 오빠가 아니 나 못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빠가 위험할까 봐 우리 뒤로 숨긴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빠가 이상하다 나 못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게 뭐지? 이게 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서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나 싶었는데 아빠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분명 아빠도 저랑 같은 걸 보신 것 같은데 오빠는 못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저희는 그 집에서 다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빠가 집주인분이랑 다투셨거든요. 아빠가 그때 당시 그 집주인분이랑 싸운 이유가 옆집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옆집 분이 무속인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주인은 그거를 알고도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고 세를 줬던 거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무속인 옆집으로 이사를 했던 거죠. 사실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집 현관문에 이제 교회 표시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표시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붙이는 거니까 그게 떨어진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옆집 무속인 분이 이제 저희 집에 붙어 있는 이제 교회 표식을 보고 재수가 없다고 그걸 떼서 버리신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 기용님 영상으로 인해서 좀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라서 엄마에게 이제 그 동네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영상에 나오는 귀신빌라가 하천 줄기 쪽에 붙어 있는 곳인데요. 사실 그 하천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무숫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도봉동이 예전에 워낙 무당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무숫골이 예전에 이제 무당들이 구슬을 하는 자리였고, 근데 도봉산에도 예전에 무당들이 기도하던 이제 기도터들이 있었다고 엄마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숫골 쪽에는 그 계곡이라고 해야 될지 개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무숫골에 가서 놀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무숫골이 절대 그렇게 깊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엄마한테, 아니 거기 무숫골 그렇게 깊은 데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접신물에 코 박고도 죽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봉산에는 아직도 굿당도 있고 다 뭐 산이 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거기도 이제 사람 많이 죽은 일들도 많고 사건들도 많고. 네, 왜냐면 제가 도봉산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조사를 좀 해봐가지고 아는데, 도봉산 가보셨어요? 도봉산은 안 가봤습니다. 도봉산 그 덕성여대 있는 데가 도봉산 맞나? 제가 덕성여대를 몰라요. 저도요. 전 여대라고 하면은 몰라요. 아무데도. 덕성여대 쪽은 우이동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의정부 방향으로 더 내려가셔야지. 네. 의정부, 예. 그게 그러면 도봉산. 도봉산을 네. 딱 가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고슴도치는 아직도 키우시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아이고, 제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세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귀신 빌라를 직접 가보셨던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동양화로 한복 댕기머리 보신 얘기가 있었고요. 그 덩치 큰 남자의 상체를 봤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약수터에서 본 흰 한복 할머니 축지법 쓰신다, 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궁금한 건 없네요. 네, 뭐 이 이야기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도봉산을 보낼까봐 좀 조마조마했었던 건 있었지만, 네, 저도 보내려고 지금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었는데, 이게 이거는 뭔가 없네 야하다. 해가지고 지금 살짝 내려놨거든요. 네, 야하다, 이거. 조금만 더 분발해 주셔서 뭔가 포인트 하나만 던져주시면 보낼 수 있거든요. 그것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계가 됐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됐었으려면 이 흰한복 할머니가 이 귀신 빌라에 붙어 있었던 이 동양화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도 되면 가볼만 했겠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안익명 씨께서 또 이런 미스테리한 사연이 생기자마자 이거 라디오에 얘기해야지라고 하신 점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안익명 씨 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교회 자주 네. 나가시고요. 교회는 안 다녀요. 지옥에 떨어질 소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